갑작스러운 연기. 9월 말 발표될 예정이었던 호주의 차기 장갑차의 사업 선정자 발표가 내년 3월로 연기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주가 독일과 한국 양쪽을 상대로 간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분석과 함께 질질 끌며 망설이는 호주의 행보에 한국과 독일 모두 불만을 토로하는 상황인데요. 급할 것 없다는 양 여유를 부리던 호주의 태도는 최근 폴란드 수출을 기점으로 수직 상승하는 한국 방산의 인기 때문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발전에 발전을 거듭한 한국의 방산이 마침내 미국 시장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어쩌면 사업자 선정 연기 결정이 호주가 고른 최악의 선택지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인데요. 대체 차세대 장갑차 사업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전연승을 거두며 세계적 위상으로 올라온 한국 방산. 자연히 기대감도 커진 상황인데요. 그에 따라 한화가 오랜 기간 공을 들인 호주의 차기 보병 장갑차 사업에도 세계적인 관심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자 선정이 결국 반년 가까이 연기되면서 최종 사업자가 누가 될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2파전으로 압축된 최종 수주전에서는 한국의 한화가 만든 레드백과 독일 라인 메탈사의 링스 보병 전투차가 맞붙고 있었죠. 호주의 차기 보병 장갑차 사업은 구형 M113 장갑차를 대신해 신형 장갑차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많은 방산업체들이 영연방의 일원이자 미국의 최우방인 호주의 방산시장에 출사표를 내밀었고 호주가 내건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 건 단 두 곳이었죠. 바로 한국과 독일이었습니다. 한국의 레드백은 계속되는 테스트에서 잇따라 뛰어난 성능을 보였습니다. 한국 특유의 험난한 환경에도 끄떡없는 레드백의 내구성과 품질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인데요. 당연히 호주의 사막 지형에서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튼튼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호주군 관계자들은 한국에서 이토록 뛰어난 보병 차량이 탄생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초 그들이 염두에 뒀던 기종은 독일의 링스였고 형식적인 경쟁 입찰을 통해 라인 메탈사에 더 좋은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 이 수주전의 목표였습니다. 전통의 군수명가인 독일 라인 메탈사가 자신있게 내놓은 링스는 틀림없이 우수한 품질을 갖추고는 있습니다. 당연히 호주가 내건 까다로운 조건도 모두 통과했는데요. 문제는 독일이 그간 군축을 거듭하며 군수공장의 가동률을 점점 낮춰왔고 이 저율 생산 전략으로 인해 납기가 끝도 없이 늘어지는 데다가 물량이 적게 나오다 보니 가격 역시 천정부지로 뛰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링스는 출중한 성능을 감안하고도 터무니없이 비싼데 그렇다고 해서 인도 시기가 빠르지도 않다 보니 링스를 사오려고 마음먹고 있었던 호주군 관계자들에게도 레드백이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지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레드백은 가격 면에서 링스보다 훨씬 유리한 데다가 기동성이나 내구성 차원에서는 비등한 수준을 보여주었고 전투력 면에서는 오히려 링스를 압도하는 성능을 자랑했습니다. 가성비와 성능을 두루 갖춘 레드백을 호주 정부가 진지하게 고려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독일과 한국 양쪽 모두 장갑차의 요구 성능은 물론이고 생산 설비를 갖춰 현지 노동력으로 현지 생산할 것, 생산 라이센스를 이전해 줄 것 등 호주가 내건 까다로운 조건들을 성실히 맞춰주며 진심을 보여주었는데요. 정작 다 맞춰주고 나니 호주가 사업자 선정을 3월로 연기하는 바람에 양쪽 모두 김이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뜬금없는 연기가 이루어진 이유는 다름 아니라 호주의 정권 교체 때문이었습니다. 호주는 보수 정권이 10년 동안 지배했던 국가로 이번 사업 역시 보수 정권에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사이가 나빠져서 이제는 완전히 척을 저버린 중국과의 대결을 상정하고 중국과의 상륙전을 대비해 강력한 육군 전력을 양성하기 위해 무기 사업을 벌인 것인데요. 그러나 이번에 보수 정권이 선거에서 패배하고 정권이 바뀌면서 호주군의 기조 역시 바뀐 것입니다. 올해 보수 후보를 꺾고 당선된 앤서니 앨버니지 노동당 대표는 아니나 다를까 군 정책에 대해서도 변화를 예고했는데요. 보수당 정권의 무분별한 무기 투자와 구입에 반발하며 이미 진행되고 있는 무기 사업을 축소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런 앨버니지 대표의 발언 때문에 결국 이번 보병 장갑차 사업의 향방은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사업 자체가 엎어질 수 있을 뿐더러 만약 운 좋게 사업 자체가 존속되더라도 규모가 축소될 위기를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당한 빅딜으로 예상되었던 장갑차 사업이 이렇게 되면 막상 수주전에서 승리의 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큰 이익을 바랄 수 없어질 가능성이 높고 향후 무기 사업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할 수 있죠. 그나마 남은 희망은 바로 노동당 대표가 보인 중국에 대한 반감입니다. 보수당 출신 스콧 모리슨 전 총리의 반중 기조를 그대로 이어갈 것이며 중국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앨버니지 대표가 선언했기 때문인데요. 만약 이 선언대로 호주의 반중 노선이 앞으로도 변함없다면 현재 막바지 선택만을 남겨놓은 장갑차 사업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들어 한층 강력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 중국을 상대하려면 호주도 어쩔 수 없이 압도적인 화력을 갖춰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호주의 장갑차 사업이 한치 앞을 볼 수 없게 되어버린 가운데 최근 뜻밖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의 승산이 급격하게 높아졌습니다. 바로 미국 때문인데요. 미국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호주가 사업자 선정을 앞당길 가능성이 생겨났고 그 대상자로 한국이 유력해졌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현재 차세대 유무인 전투 차량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를 위해 각국의 우수한 차량 사업자들에게 제안서를 건넸는데요. 그리고 호주에서와 마찬가지로 독일과 한국도 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한국이 방산 분야에서 독일과 다시 한번 경쟁 구도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약 50조 원 규모에 해당하는 이번 사업은 미국의 표준 장갑차를 선정하는 사업이기에 만약 선정이 될 경우 미국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수요가 폭발하게 되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미군이 사용한다는 것은 무기 시장에서 엄청난 장점인데요. 본디 자국 무기를 선호하는 미국이 미국 부품이 한 줌도 안 들어간 외제 무기를 채택한다는 것은 그 무기의 품질이 엄청나게 좋아 자국제 무기보다도 인정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만약 한국이 그 일을 해내게 되면 한국 무기의 위상은 폴란드 계약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안정적인 수출은 물론이고 프리미엄 판매도 가능하다는 의미인데요. 그런 만큼 이번 미국 무기 사업은 한국에겐 굉장한 기회입니다. 레드백을 개발한 하나디펜스는 미국의 유명한 전술 차량 제작사 오시코시 디펜스와 제휴를 맺어 이번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오시코시 디펜스는 미국의 대표적인 특수 차량 제작 회사로 트럭, 소방차, 군용차 등 다양한 차량을 제조한 관록이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까지 15만 대에 이르는 차량을 제조하면서 군수 업계에서는 전설적인 업체라 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오시코시의 경우 미 육군 전투력 발전 사령부와 공동 연구개발 협정을 체결한 적이 있어 미군이 선호하는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짚어줄 수 있는 기업입니다. 한화는 이런 막강한 파트너와 손을 잡으며 수주전에 칼을 갈고 뛰어든 것입니다. 독일도 한국에 매서운 공세에 맞서기 위해 라인메탈사가 미 육군과 함께 연구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인 전투 차량의 현대화 프로그램을 위해 미군과 라인메탈은 공동전선을 구축, 성능 저하 없는 승차감 개선과 전투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걸 목표로 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듯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접전이 되었지만 우크라이나에서 돌연 전쟁이 터지고 독일 쪽에 불리하게 상황이 흘러가면서 한국의 승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재무장을 선언해 국방비를 늘리는 것은 물론 무기 확충을 위해 저율 가동하던 군수 공장의 풀가동을 막 주문한 독일 입장에서 타국에 수출할 무기까지 만드는 것은 사치인 상황. 반면 한국은 전쟁의 위협에서 비껴서 있을 뿐더러 수주전에서 잇따라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기에 미군에서는 한국을 더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하나디펜스 미국 지사만이 아니라 호주 지사도 지원 사격에 나선 사실이 공개되었는데요. 수주전 승리를 위해 전 사원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 밖에도 한국 언론을 통해 레드백의 미국 수출용 코드네임이 다이아몬드백이라는 정보가 풀리면서 또 다른 차세대 보병 장갑차가 그 편린을 드러냈습니다. 애리조나 지역의 방울뱀 이름을 딴 다이아몬드백을 새로운 사양의 레드백의 명칭으로 내세우고 미국 공략에 나선 것인데요. 한화의 적극적인 공세에 미국은 서서히 한국의 마음이 기울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 입장에서는 만약 한화가 미국 사업을 수주하고 본격적으로 다이아몬드백의 생산에 돌입하면 필요한 장갑차 수량을 공급받는데 때를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한국이라는 선택지를 포기하고 독일의 링스를 선택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납기 문제뿐만이 아니더라도 링스의 단가를 생각해보면 같은 예산으로 들여올 수 있는 수량에서 너무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독일은 지금 내수용 수량을 확보하는 데만도 굉장히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믿을 만한 품질의 장갑차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인 한국이 호주 시장을 내팽개치고 다른 마음을 먹게 된다면 호주는 크게 곤란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한화 입장에서는 호주 시장보다 몇 배는 더 큰 미국 시장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기에 자연히 호주에 납품되는 레드백의 납기는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 이런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사업자 선정을 3월로 미룬 이번 결정은 호주에게 있어 상당한 악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폴란드뿐만 아니라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등 세계 각국에서 한국의 레드백을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 실제로 얼마 전 한국에서 열린 방위산업전에서도 레드백을 만든 한화의 부스는 세계 각국이 보낸 군 관계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납기를 잘 맞춰준다고 해도 이 정도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한몸에 받게 되면 생산력의 한계에 다다를 수도 있습니다. 한국 무기의 새로운 고객들도 이러한 현황을 모르지 않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한국에 주문을 넣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사업자 선정을 미뤄버리는 악수를 둔 호주가 과연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